자, 오늘 제 77화 라이브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쿠키님, 4살 된 고양이인데 치석이 많아요.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마취하고 못 개원한 애들도 있어 겁나요. 마취하고 못 개원한 애들이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스케일링은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경험적으로 이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애들은 그냥 6살, 5살, 6살에 첫 스케일링이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4살은 좀 일러요. 별로 안 쌓여있을 거예요, 치석이. 그래서 한 6살 정도 해가지고 이빨을 잘 닦아주시는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시면 되고요. 이빨을 잘 못 닦여주시는 분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를 잘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빨 못 닦여서 그런 거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고양이가 다리를 물건 핥히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은가요? 많이 안 되고. 누구 다리를요? 집사의 다리를요? 본인의 다리를요? 본인의 다리를 물건 핥힌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피부병, 다리 아니면 통증, 뭐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일종의 강박증,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강박증의 경우도 자기 다리를 심하게 물건 핥을 수 있거든요. 셋 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질캔을 아까 질캔 내용이 있었는데 10개월 정도 계속 먹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 먹이는데 할 거. 질캔은 약이 아니에요. 오래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질캔은 우유예요, 우유. 질캔이 뭐냐면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것도 영양제라고 보긴 힘들고 뭐랄까, 우유의 성분 중에 알파카소제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추출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쉽게 말하면 그냥 우유 성분 중에 일부를 추출한 거를 캡슐에 담아놓은 게 질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먹이셔도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우유 오래 먹는다고 탈나지 않잖아요. MJK님, 선생님 3차 접종은 마쳤는데 고양이도 광견병 백신이 필수일까요? 우리나라에선 필수입니다. 법입니다.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5냥이 집사님, 이름도 5냥이 집사군요. 5마리 집사인데요, 5마리 중에 4마리는 편식 없이 주식캔도 잘 먹고 사료도 잘 먹는데 유독 한 마리가 유독 주식캔을 안 먹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캔 안 먹는 애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릇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그릇도 바꿔주고 급여병식도 바꿔주면 하는데 아예 안 먹어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요거는요, 사료 까다로운 애들 먹게 하는 여러 가지 요령들에 대한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제 영상 중에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보통 캔을 안 먹는 애들은 맛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식감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양이들은요, 어떤 맛보다는 향에 먼저 끌리고요. 사실 미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맛있다, 안 맛있다, 끌린다, 안 끌린다가 굉장히 둔해요. 맛보다는 향이 먼저고요. 그리고 향 다음으로 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감이에요. 씹을 때, 입안에 넣었을 때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건살에 오독오독한 그 느낌에만 익숙한 애들은 습사료를 못 먹어요. 그 찐득찐득한 걸 못 참아서 못 먹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수분 함량 80% 이상의 습사료는요, 4가지 타입의 식감이 존재해요. 그래서 파테 타입, 플레이크 타입, 청크 타입, 또 하나가 뭐였더라? 해가지고 이 4가지 타입의 어떤 식감이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 다른 식감을 한번 줘가지고 이 녀석이 그 맛에 적응하는지, 식감에 적응하는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모든 애들이 캔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식감 때문에 사실은 뭐 찐득찐득하고 막 물컹물컹한 거 잘 못 먹어요. 예를 들면 뭐 젤리도 좀 물컹물컹한 젤리 같은 거 못 먹고요. 푸딩 같은 거 못 먹고요. 그 다음에 곱창도 못 먹어요. 식감이 이상해가지고. 특히 뭐 내장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식감이 이상해가지고. 식감은 사람에서도 미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에 따라서 저처럼 그 식감에 얼만큼 사람들이 잘 익숙하냐에 따라서 이제 고급스러운 입맛을 가질 수 있고요. 저처럼 완전 초딩 입맛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식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만 식감이 물컹물컹, 장어도 못 먹어요. 심지어는요, 조금만 물컹물컹하면 저는 입에 안 넣거든요. 아예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초딩 입맛을 유지하고 있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거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우리 나람이가 각막경에서 시간별로 안약 넣어준 이제 좀 늦었습니다. 혈청안약 넣고 있어요. 두둥. 각막경 심하게 왔나봐요. 혈청안약까지 넣을 정도면요. 처음에 각막경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각막이 처음에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 발톱이든 뭐든 뭐 깨끗한 거에 상처가 단순히 난 거라 그러면 각막 궤양까지 한 거고 그냥 쉽게 아물어요. 스크래치 단계에서 아무는데, 이게 궤양까지 닿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표면, 자, 얘 보죠. 자, 여러분, 이건 아이폰입니다. 강화유리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 표면에 기스가 나면 기스가 깨끗하게 나겠죠. 그죠? 이게 각막이에요. 각막은 진짜 질긴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스가 난 상태에서는 쉽게 아물어요. 근데 만약에 기스 난 데에서 감염이 유발됐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고양이 발톱이나 어떤 지저분한 물건이나 세균에 감염이 된 어떤 물건에 감염이 되면은요, 세균 번식에 의해서 녹기 시작해요. 유리가 기스만 나고 나는 게 아니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궤양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뿌옇게 되면서 주변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고,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심하면은 수술까지 가야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막염은 의외로 쉬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눈에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때 쓰는 안약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안약은요, 서로 섞으면 안 돼요. 즉 각막염인데 결막염 안약을 잘못 쓰면 각막
궤양이 있는데 결막염에 쓰는 안약을 잘못 쓰면요 각막 궤양이 확 심해져요. 그래서 눈이 진짜 녹아버려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약은 반드시 가려서 쓰셔야 되고 물어보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눈에 문제가 생기면요 옛날에 받아놨던 안약을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안약은요 우리가 뜯는 순간에 공기와 접촉하고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써도 소용이 없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안약이 결막염에 썼던 안약인지 각막염에 썼던 안약인지 어디에 썼던 안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쓴 안약만 보통 한 2-30종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약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고요. 많은 안약 중에 일부 안약들은요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에 있으면 확 증상을 심하게 하거나 각막을 천공시켜서 눈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쓰셔야 돼요. 그 약이 여기에 써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절대 집에서 예전에 받았던 안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막 궤양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처음 24시간 48시간 동안 안약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진이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집 수컷 고양이가 작년 7월부터 특발성 방광염으로 고생하다가 이번에 카테터 시술을 2번 받았어요. 3월 달에 처음 시술 받고 4월 달에 재발했는데 수진 선생님이 요도 조영술을 권장하셨어요. 이 수술하면 방광염 재발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요도로 조영술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많아요. 저도 2번 이상 재발하면 요도로 성형수술, 요도로 조영술, 요도로 성형술이라 하는데 요도로 성형술을 권장하는 편인데 죄송한데 요거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도로 성형술을 병원에서 제가 직접 하지 않아요. 저는 보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의외로 수술자의 실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술자의 스킬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멱살 잡힐 만한 건 하지 말자는 게 제 주의거든요. 저 되게 보신주의 안전주의자예요. 저 완전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지나서 멱살 잡으러 올 만한 시술은 제가 안 하자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실력이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전 무조건 보내요. 레퍼를 보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도로 소형수술도 제가 안 하는 수술의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수술은 제가 겁내는 수술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제가 겁내는 수술이라는 의미는요, 이거는 술자의 스킬,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하느냐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좀 아주 잘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실 거면요 진짜 많이 해보고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를 꼭 권장드릴게요. 이건 정말 거기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바뀌고요. 이건 잘 하실 거면은 잘 알아보시고 예약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이 수술을 많이 해보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수술은요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가서 맡길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8마리 집사 써니님 슈퍼챗 질문입니다. 네, 7냥이 중 5마리 목욕, 8마리를 키워요? 와, 이게 가능해요? 힘든데? 네, 7냥이 중 5마리 목욕을 시켰는데 목욕 못한 냥이 중 하나가 계속 목욕 못한 냥이 중 하나가 공격성을 보인다면 렌즈 교환을 시도하고 나아지지 않고 너무 급하다고 하시는데, 애들 목욕시켜서 냄새가 바뀌니까 한 마리가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요거는 방법 없는데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펠리웨이 스프레이 있으면은 서로 애들 전부 다 몸에다 뿌려주세요. 공격하는 양이 몸을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을 보이는 애들은 극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과 섞어 놓지 말고 따로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따로 둬가지고 방 하나에서 좀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방은 펠리웨이 쿤증기도 켜놓으시고 펠리웨이 스프레이 뿌려놓으시고, 얘들 다시 냄새들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마 목욕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욕하면은 냄새가 바뀌니까. 다음부터 한 번에 목욕시키지 마시고요. 한 마리 시켜가지고 갑자기 모든 애들의 냄새가 바뀌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이 방광이 비었는데도 오줌 싸기 힘들어하고 계속 들락날락하고, 요거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잔뇨감이 있어. 방광이 비었어도 계속 그런다는 건 잔뇨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잔뇨감이 있다는 얘기는 방광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건 병원 가셔서 확인하시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방치하시면 안 돼, 아셨죠? 복동이면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마다 울어요. 혹시 변비일까요? 변비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와서 봐달라는 어떤 관심종자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자기를 좀 쳐다봐달라는 그런 걸 수 있어요. 자기 똥 싸니까 옆에서 좀 봐달라. 나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옆에서 내 뒤를 좀 지켜주렴. 나 지금도 똥 쌀 거니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도 봤는데 질문에 답해서 감사드려요. 저희 아이 5개월인데 어제 야채 있는 치킨 습식캔으로 바꿨는데 활력 좋은 편인데 설사를 하네요. 야채는 먹여도 되는데 그냥 그 캔에 설사를 유발하는 거죠. 캔에 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야채 사료, 그다음 야채가 들어간 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마케팅이거든요. 뭐 고양이가 그걸 먹는다고 특별하게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굳이 야채란 말을 넣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야채들하면 건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채가 들어갔다 왠지 모르지만 믿음이 가면서 왠지 모르지만 자연식 같고 왠지 모르지만 고양이가 좋겠지, 이런 믿음 때문에 사 먹게 만드는 일종의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일단 일종의 꼼수죠. 고양이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야채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런 상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상술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마케팅을 사용하면서까지 사료를 팔아야 되는 회사의 제품들은 제 경험상 그렇게 좋은 제품들은 없었어요. 야채 유무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고양이가 충분하게 잘 익힌 야채는요, 의외로 소화를 잘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야채들 잘 먹으면은요, 의외로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들, 그러니까 유산균들의 배지로서 유산균들의 생장을 돕고 변을 만들고 변을 밀어내고 이런 좋은 역할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물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야채 좋아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뭐 고양이 몸에 특별하게 좋냐, 뭐 먹으면 더 좋냐, 그렇지는 또 않아. 이게 그냥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레인프리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케팅 용어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레인프리 사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레인에 들어있는 글루텐에 알러지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 고양이 비율은 사람이 현격하게 낮아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실제로 그레인에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케팅 용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의미는 별로 없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미국 FDA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은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심장병 발생 비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조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레인프리 사료를 오랫동안 먹으면은 심장병에 대한 어떤 발병 빈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일단은요. 유기농도 마케팅 용어 일종이거든요. 유기농을 먹으면 왠지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왜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저도 유기농으로 뭐 된 고기나 이런 걸 먹진 않거든요. 왜 이렇게 시리가 나게 나왔을까요? 시리를 꺼야겠다. 아니야, 시리야, 누구한테 보낼 필요 없어. 그래서 저도 저도 아침에 뭐 출근할 때 유기농으로 된 쌀에다가 유기농으로 된 계란을 까놓고 막 이러면서 아침밥을 먹고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유기농밥만 먹고 살진 않잖아요. 바꿔 말하면 유기농도 그냥 고양이 강아지한테 그렇게 마케팅 용어지, 뭐 그게 뭐 얘네 건강에 특별하게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역시 그냥 마케팅 용어에서 유기농이라는 표현 쓴 사료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 용어나, 그리고 기준도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용어를 남발하면서까지 사료를 팔아야 될 정도 사료라면은 조금 그 사료 어떤 본질에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런 의심을 항상 저는 하게 돼요. 그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막 강조하는 거, 다른 강점들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상하다, 그럼 사료에 얘네 영양 구성이 안 좋은 거,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6개월 된 길냥이 출신 둘째가 눈이 마주치면 가끔 채터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흥분하면 채터링 하니까요. 다가가면 부비대고 애교를 부르는데 채터링할 때 사냥할 때 말고 다른 의미 드나요? 자기가 채터링의 의미가 사냥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흥분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집사를 보고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그 흥분이 무조건 사냥에 의한 흥분이 아니고 좋아서 흥분하는 것도 채터링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거나 너무너무 기분 좋거나 너무너무 흥분되거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나 무언가, 즉 집사를 보고 좋아서 하는 것도 흥분이고 그것도 채터링에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사를 사냥물로 본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 맛있겠다 이러고 채터링하는 거 아니야. 저놈 더럽게 맛있겠네. 입맛 돋구는데 저놈 한번 잡아볼까,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와 집사다, 사랑스럽다, 와 집사다, 신나게 놀아야지, 와 집사다 또 안아주겠지, 이런 흥분감도 채터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시니안을 얌전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얌전하게가 사람이 얌전하게요, 고양이가 얌전하게요? 3개월 된 우다다 잘하고 잘 무는 여자냥입니다. 질문 넘어가 세 번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요, 아비시니안은 원래 성격이 활달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원래 활달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냥 뭐 지랄 맞은 성격이 얌전해지는 건 나이가 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얌전하게 키운다 이게 아니고 성격은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말은 유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즉 아비시니안은 유전적인 품종 소인상 원래 활달한 성격에 들어가고, 그 활달한 성격 안에서 얌전 애들이 있고 더 활달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유전적인 소인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고, 이거를 여러 후천적인 훈련으로 교정할 방법은 없어요. 뭐 개 같은 성격의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사람으로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성격은 보통은 17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7살 이전도 사실 발현이 되는 거죠. 무언가 사람이 성격이 변했다 그러면 원래 그 성격, 자신의 성격이 나온다고 보는 거지 바뀐다고 보지는 저는 않아요. 사람 웬만하면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특히나 20살이 넘어갔다 그러면은요, 그 성격이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도 안 바뀝니다.
해병대를 갔다 와도 귀신도 못 잡을 뿐더러 바뀌지도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